도대체 양심이란 게 있습니까? 이건 고지 의무 위반 정도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 이런 설계사들 때문에 금소법이 생기고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돈만 실컷 내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지급이 안 되거나 해지가 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고지 의무 정도는 제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심플한 보험 지팀장입니다. 오늘은 조금 비장한 각오로 시작합니다. 이번 달 상담을 하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 마음이요. 모두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실손 전환 이슈가 있었습니다. 7월 달에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급하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고지 의무를 신경 못 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런 사례로 이번 달 문의 주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가 막힌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부 설계사들이 고지 의무를 잘못 입력했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누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오늘 이런 사례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하는 5년 이내 보험 고지 의무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물론이고 구독자가 아니셔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달 초순경이었는데요. 어떤 20대 여성분이 밤늦게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지팀장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떤 일이길래 제발 도와달라고 하시는지 통화를 해봤는데요. 이전 보험은 모두 해지된 상태였고 실비까지 가입했는데 고지 의무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의 가족이 만성질환으로 계속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이걸 설계사가 고의로 누락했다고 하셨는데요. 만성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셔도 실손 전환 고지 의무상 위배만 아니라면 문제 없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규로 암보험을 가입하면서 멀쩡한 구실비를 해지하고 실비까지 신규 가입을 시킨 겁니다. 제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니 전환을 하면 되는데 왜 신규 가입을 했냐고 여쭤보니까 그냥 설계사가 괜찮다고 해서 가입하셨다고 하네요. 5년 이내 30일 이상 약 복용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분의 부모님과 본인까지 가입이 완료된 상태로 고지 의무 자체가 모두 의심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여러분, 실비는 가입하고 바로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기 때문에 내가 며칠 전에 감기로 병원을 갔다 오거나 약 복용만을 해도 가입이 어려운 보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만성질환으로 현재 약을 복용 중이신데 신규로 가입을 시켰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중대질환으로 수술까지 받고 지금도 약을 복용 중이신데 멀쩡한 구실비를 깨고 또 착한 실손으로 가입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이런 사례로 문의를 받은 것만 총 4건입니다. 저 개인이 이 정도니까 밝혀지지 않은 건 얼마나 많을까요? 아무리 영업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입하던 그 날까지도 약을 복용 중이셨는데 이분이 너무 꺼림칙해서 담당 설계사에게 연락을 해보니까 지급에 문제는 없다, 고지 의무 위반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이게 전문 설계사가 할 말입니까? 저는 남인데도 너무 화가 났습니다. 결국 이 중에 일부만 예전 보험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는데요. 정말 상담을 하는 내내 같은 직종에 있는 설계사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지 의무를 정확히 지키지 않으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고지 의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가장 혼동하실 수 있는 보험 고지 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3개월 이내 고지 의무인데요. 입원, 수술, 특약은 물론이고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도 질병으로 인한 확정 진단, 의심, 소견 모두 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고지혈 의심 소견이라고 나왔습니다. 약을 복용하지 않았어도 3개월 이내 소견이기 때문에 무조건 고지를 해야 한다는 거죠. 가끔 보건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보건소도 의료기관입니다. 당연히 고지하셔야죠. 이런 소견들은 대부분 3개월만 넘으면 문제가 없으니까 그 이후에 가입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위의 사례를 적용해 봤을 때 3개월 이내 투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명백한 고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거죠. 문제는 5년 이내 고지 의무입니다. 입원 수술은 뭐 당연한 거고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이건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연속으로 7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5년 이내 같은 원인으로 치료를 받은 이후에 완치된 날까지 실제로 치료받은 날들을 모두 더하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7년에 허리가 아파서 도수치료 5회를 받았고 좀 괜찮아졌다가 2019년에 또 3회를 받았습니다. 이러면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가 되는 겁니다. 약 복용도 계속하여 30일 이상 투약이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위염으로 3주 정도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괜찮아졌다가 2018년에 속이 쓰려서 또 2주치 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위염은 한 번 안 좋아지면 만성적으로 계속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럼 이것도 총 투약 일수를 합해서 30일 이상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의료 기록상으로 기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약을 타서 복용을 안 했다고 해도 고지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가입 자체가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안정적으로 가입을 해서 내가 의료비가 필요해질 때 정확하게 지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의적인 해석이 가장 위험한 일이고 설계사가 고지 의무를 고의로 누락시키려고 시도해도 내가 그걸 먼저 알아낼 정도의 최소한의 지식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말씀드린 사례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러 고지 의무를 누락시키는 설계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네요. 도대체 양심이란 게 있습니까? 이건 고지 의무 위반 정도가 아니고 범죄입니다. 범죄.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고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판매를 해서 수당을 받으면 본인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나요? 정말 본인 가족에게 보험을 가입시켜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설계사들 때문에 금소법이 생기고 양심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는 겁니다. 보험에 가입하는 여러분도 기본적인 공부는 해야 합니다. 돈만 실컷 내고 고지 의무 위반으로 지급이 안 되거나 해지가 된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기본적인 고지 의무 정도는 제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거나 보험 리모델링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팀장에게 전화나 카톡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심플한 보험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